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이 13일 출소합니다. 가석방이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형기의 60%를 채웠기 때문에 이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실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쭉 이렇게 면면을 따져보면 9명이 구성이 되거든요. 강성국 법무차관, 법무차관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검찰국장, 교정본부장, 서울고법의 부장판사, 변호사, 대학 교수 3명,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9명이 구성이 되자마자 구성해서 심사를 했더니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결론을 냈던 거죠. 사실 이게 사면이 돼야 되거든요. 가석방이 아니라. 가석방과 사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구치소에서 감옥소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같을 수 있지만요. 이게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가석방은요. 기본적으로 5년간 신규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등기 임원 취임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거주지도 제한되고요. 출국도 제한됩니다. 이것은요. 어쩌면 삼성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주로서는요. 쉽지 않은 제약이죠. 당장 5년간 신규 취업 제한이니까 지금 삼성의 등기 임원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등기 임원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을 나갈 때는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못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못 나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재계 쪽에서는요. 특별사면을 해달라. 특별사면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5년간 신규 취업 제한이나 등기 임원 취입 금지는 그대로 되지만 거주지나 출국의 제한은 없거든요. 이제는요.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투자 결정을 한다든가 지금 아리조나주인가요? 여기서도 지금 오라고 하고 지금 텍사스주에 공장이 있죠. 뭐 이게 금액이 17조 정도 되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다 그러면 신고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백신을 구하러 나간다 하면 신고해야 되고요. 또 허가도 받아야 돼요. 그만큼 이게 가석방과 사면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특별사면과 복권을 했을 경우는 경영활동에 전혀 제약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참 좀스럽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발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건가요? 앞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아야 될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포폴 관련해서 재판도 받아야 되죠. 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지금 풀어줬다고 이야기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또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게 시각이 굉장히 좁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기왕 할 거면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크리스마스를 사면을 하나? 12월 25일 나중에 구정 특별 사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제 가면 갈수록 마지막 사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기야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이라는 게 있었나요? 언제 원칙이 있었나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기왕 이렇게 할 거면 대통령의 결단으로 사면을 딱 해주는 게
좀 모양새도 좋지 않겠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때 같이 사면을 해주면 모든 게 한 번쯤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참 지독하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해서 도대체 남는 게 뭐라는 거죠? 탕평이라는 게 왜 우리 역사적으로 탕평 했겠습니까? 끝까지 좀스럽게 남으시려고 그러는가. 참 그런 걸 보면 진짜 답답해집니다. 이제 문제는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이 지금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사실 지금 삼성은 어째 보면요. 실체적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삼성이 위기다 하는 것은 언론 플레이로 사실 총수를 구해내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삼성이 위기다 할 때는 총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를 깔아서 언론에다가 자꾸 기사를 내고 흘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8.15 특별사면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유튜브 중에서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저는 실체적인 위기가 삼성에 와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실체적인 위기가. 왜 제가 실체적인 위기가 와 있다고 봤나 하면요. 바로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요. 실적만 보자고요. 실적만. 자, 매출액이 2017년 239조예요. 2018년 243조, 2019년 230조, 2020년 236조입니다. 이게 매출액이 여러분 우상향해야 되거든. 기업이라는 건. 기업이라는 거는 우상향해야지 기업의 어떤 혁신고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물론 2020년은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위기라고. IMF 외환위기만큼 어려웠잖아요. 코로나 위기가. 그러나 2017년, 18년, 19년을 봤을 때는 이게 매출액이 사실상 우하향하는 모양새예요. 저는 이 추세선만 보고 삼성전자가 실체적인 위기가 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를 꺼냈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영업이익도 보세요. 영업이익도 2017년에는 53조 6천억 원, 2018년에는 58조 9천억 원이었지만 2019년에는요. 27조 8천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2020년에 36조를 지켜냈지만 2019년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영업이익조차도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이것은요. 어째 보면 실체적인 위기가 지금 삼성에 당면해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통큰 의사결정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봤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끝나지 않아요. 세부적인 매출로 들어가 보면 진짜 삼성이 지금 위기일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분야별로 한번 볼게요. 분야별로 보면 여러분 지금 어때요? IT 모바일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우하향이죠. 우하향.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우하향이에요. 좀 늘어난다고 하지만 우하향입니다. 늘어나는 게 소비자 가전이 늘어나고 있어요. 소비자 가전. 디스플레이도 우하향. 전장사업은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인수한 회사잖아요.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박스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요. 삼성전자가 핵심이라고 보는 것도 있잖아요. 반도체나 IT 모바일의 어떤 매출액이 점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떨어진다는. 그게 어째 보면요. 충격이고요. 또 하나의 충격은요. 메모리 반도체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빼앗겼습니다. 4세대 D램이라고 이야기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176단, 이것은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먼저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반도체에서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내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만의 TSMC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만 작년까지 전체 점유율이 17%에서 이거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1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데다가 스마트폰 시장에는요 중국의 7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물량으로 막 뿌리거든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2, 3년이면 1위가 뒤집혀진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예요. 1위가 뒤집혀진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뭐 이재용 부회장 혼자 이게 가석방이 돼서 한다고 해서 될 거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구심점이 생긴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심점이 생긴다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구심점이 생긴다는 것, 이 구심점이 생긴다는 것은요 각 계열사 사장들이나 혹은 직원들이나 이게 뭔가 안정감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심점과 안정감이 저는 삼성그룹을 다시 한번 뭔가 도약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기대해 봅니다. 게다가 정부의 지원도 뒤따라야 될 텐데 과연 정부가 얼마만큼 지원할지 그것도 두고 볼 일입니다. 삼성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해외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도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삼성의 위기는요 어째 보면 대한민국의 위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왔다. 13일 출소가 된다. 그 하나면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좀스러운 짓,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좀 뭔가 대한민국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진영의 논리에 그냥 처박혀서 그 논리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 안타깝습니다.